우와, 패키지 미쳤네. 뭐야 이거? 대박인데? 우와, 대박이다. 서울리안. 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저는 어떤 제품의 스페셜 에디션 혹은 콜라보레이션 이런 모델을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대다수의 이런 컨셉이 제조사가 생산 라인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냥 가격 더 받기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잘한 사례를 들어보면 갤럭시 G 시리즈 톰 브라운 에디션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케이블 하나하나 전부 바꾸고 패키징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제품도 컬러만이 아니라 소재까지 바꿀 정도로 그냥 톰 브라운과 미팅 몇 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협업을 했구나 싶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제품 ASUS 젠북 14X OLED 스페이스 에디션 제품이 제가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또 하나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언박싱하는 내내 재밌었던 이 패키징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에디션 제품의 완성은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주하면 멋있으니까 갖다 붙인 게 아니더라고요. 1997년 에이수스 최초의 노트북인 P6300이 미르 우주정거장에서의 임무를 위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때 임무에 참여한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인 빅터가 에이수스 P6300이 우주에서 600일 이상 아무 문제 없이 임무를 수행해냈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노트북이었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이 스페이스 에디션은 결국 이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탄생한 제품입니다. 지금 같으면 빅터가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올린 거죠. 에이수스 P6300 우주에서의 600일 롱텀 사용기. 언젠가 저도 우주에서 리뷰를 한번 해볼 날이 올까요? 패키징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컨셉이 제품 자체 디자인에도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품 전체 소재는 합판까지 전부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이 됐는데요. 소재를 내외부 전부 통일한 덕분에 제로지 티타늄 컬러도 일체감 있고 고급스럽게 전체 제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면 레이저 각인으로 미르 우주 정거장의 디자인 요소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상판 디자인 중에 모스부호가 있어요. 라틴어로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 라는 의미의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컨셉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디자인을 잘 반영시킨 것 같습니다. 추가로 상판 외부에 젠 비전 3.5인치 OLED 패널이 탑재가 됐는데요. 기본 화면 레이아웃 자체가 우주선 대시보드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딱히 설명이 없어도 우주선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요소기도 하지만 마이 에이수스에서 비즈니스 중에는 본인 명함을 열어둘 수도 있고 원하는 애니메이션 설정도 가능해서 기능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부 디자인도 우주정거장 컨셉을 그대로 옮겨왔어요. 젠북의 특징적인 요소인 터치패드, 넘버패드를 띄워두면 진짜 우주선에서 쓸 것만 같은 레터 디자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귀엽게 스페이스 에디션이니까 스페이스 키와 지문 인식 센서가 내장된 전원 버튼은 컬러로 포인트까지 줬어요. 타이핑 각도와 발열에도 도움이 되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터치패드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습니다. 멀티터치 제스처 인식률도 제가 써본 윈도우 랩탑 중에서는 가장 뛰어나서 사용 빈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라고 부르려면 이 정도 노력과 완성도는 보여줘야죠. 랩탑에 전원을 아직 넣기도 전에 이렇게나 많이 패키지를 보고 감탄하고 제품 이리저리 살펴보는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디자인 이야기가 끝이 났어요. 그래도 역시 랩탑은 스펙 구성을 봐야겠죠? 젠북 14X가 시장에서 워낙 호평을 받은 지 오래됐지만 이번에는 어떤 구성으로 써봤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프로세서는 인텔 코어 12세대 i7-12700H, 그래픽은 내장 아이리스 Xe 사용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16GB DDR5 온보드 메모리, 저장 공간은 512GB PCIe 4.0 SSD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14인치 OLED 16:10 2880x 1890Hz 터치를 지원하고요. 무게는 1.4kg으로 크기 대비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일단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젠북에 탑재된 프로세서는 다른 경량화 랩탑에서 사용하는 P 혹은 U 시리즈와 같은 저전력 버전이 아닙니다. 외장 그래픽은 없지만 사실상 CPU 성능은 고성능 게이밍 랩탑과 동일한 수준이에요.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코어 1630점, 멀티코어 12389점으로 이전 세대 데스크탑 i5 프로세서와도 비벼볼 만한 수준입니다. 12세대 인텔 코어 H 시리즈는 6개의 성능 코어와 8개의 효율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CPU 부하에 따라서 적절하게 효율 코어와 성능 코어가 유기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성능이 필요할 땐 최대 성능을, 또 부하가 적을 때는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12세대 인텔 랩탑은 성능과 배터리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 기대가 컸어요. 성능은 제가 이전에 게이밍 랩탑에서도 테스트를 했었고, 젠북을 쓰면서도 GPU 가속을 사용하는 몇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하면 도저히 경량화 랩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쾌적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는데도 듀얼 팬을 기반으로 TDP 45W를 유지해내는 발열 구조도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꾸 제가 경량화 랩탑이라고 하는데 소재도 그렇고 H 시리즈 프로세서의 듀얼 팬 히트 파이프 사이즈까지 무게를 줄이려는 의도는 없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부하에서의 배터리 시간을 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연속 플레이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화면 밝기 50%에서 연속 플레이 7시간 정도 가능했습니다. 고성능 H 프로세서를 쓰면서 이런 시간을 보인다는 게 좀 놀라우면서도, 또 효율코어의 효율성이 딱 기대만큼이구나, 어마무시하게 효율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젠북 14X는 항상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저도 늘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이 정도 성능의 이 가격대에서 디스플레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 14인치는 현재 가장 밸런스가 좋은 크기죠. 여기에 해상도가 좀 특이한데요. 2880x 1800입니다. 경쟁사 중에도 좀 잘한다는 곳에서 QHD를 적용을 하는데, 그래도 세로 해상도가 1600이거든요. 젠북은 작은 화면에서 사용 편의성에 중요한 세로 해상도가 12.5%나 길게 쓸 수 있습니다. 화면비도 16:10이다 보니까 다른 14인치에서 보는 화면과는 작업 공간의 체감 크기가 상당히 크게 느껴져요. 랩탑에서 문서 작업을 많이 하는 분들은 아마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프로세서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GPU 가속 없이 CPU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라이트룸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요. 550니트 밝기의 OLED 패널을 사용을 해서 100만 대 1의 명암비, 색역은 DCI P3 100%로 대비와 색 표현이 확실하게 시원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보통 다른 제조사들은 디스플레이 패널 마감을 상판 끝까지 하지 않고 별도의 플라스틱 베젤을 2에서 3mm 튀어나오게 마감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감도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좀 저렴한 제품의 느낌이 나요. 그런데 젠북은 항상 마감을 베젤 끝까지 이어지게 처리하고 사이드 마감만 안정성을 위해 최소화시키거든요. 디자인으로서는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다만 매년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디스플레이에 매트 피니시 선택지가 없다는 점인데요. 솔직히 컬러를 정확히 표현하는 데는 글레어 피니시가 투과율이 더 좋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만, 측정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정말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주변 사물이나 빛의 반사에 의해서 눈에 왜곡되어 보이는 문제가 더 크고, 또 장시간 사용하면 좀 피로하기도 하죠. 저는 그래서 논글레어 피니시 옵션이 터치 옵션이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추가가 되면 좋겠어요.
제가 리뷰할 때 매번 랩탑으로 생산성 이야기를 하고 사진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런 것만 하나보다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더 긴 시간은 노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젠북 사용하시는 분들은 마이 에이수스에서 와이파이 스마트 커넥트 꼭 켜주세요. 젠북에 트라이밴드 와이파이 6의 규격 카드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6GHz 대역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게 장소마다 공유기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최적의 설정으로 연결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서 세팅을 해주는 게 바로 와이파이 스마트 커넥트 기능이에요. 요새 점차 와이파이 6 공유기를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서 바로 지금 이 전환기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스트리밍 영상 감상 시에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겠지만 저는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잘 사용하거든요. 진짜 언젠가는 콘솔이나 게이밍 데스크탑 같은 게 필요가 없어지겠다 매번 감탄하면서 쓰고 있는데 이때 와이파이 설정에 따라서 반응 속도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잘 모를 때 이 설정만 켜둬도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디오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만카돈 인증, 돌비 애트모스 지원 이런 거는 그냥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선입견 없이 그냥 저는 돌비 애트모스 데모 들으면서 직접 듣고 비교를 해보는데 정말로 스피커 자체만으로도 사운드가 좋습니다. 돌비 애트모스는 구분감이 기본이잖아요. 이걸 듀얼 스피커로 해내는 것도 대단하고 상당히 큰 볼륨에서도 해상력 떨어지지 않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줘요. 게임할 때 장시간 헤드폰 끼기 불편한 저 같은 유저들은 스피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가 절반도 채 안 된 시점이지만 저는 이거 올해의 랩탑짜리 노려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외장 그래픽이 없다는 사실은 단점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솔직히 거의 모든 요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가격 대비, 크기 대비 기준을 전부 상회하는 랩탑이에요. 사용하면서 만족도가 높아서 정말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내내 저도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궁금한 점 알려주시고요. 저는 또 자신있게 소개할 만한 제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저 이거 가지고 뭐 하냐고요? 사실 이 예쁜 거 들고 게임이랑 넷플릭스 봐요. 사실 다들 그거 쓰지 않나요?